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조여진 방역구비 조치가 3주 더 연장됩니다. 설 연휴 이후인 2월 6일까지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지금처럼 9시로 제한됩니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4명에서 6명으로 조금 늘렸는데요. 정부는 다음 주쯤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한때 하루 확진자 수가 50명까지 떨어졌던 일본도 올해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최근엔 하루에 2만 명을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는데요. 네, 오미크론의 무서운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설 연휴에도 고향 방문이나 가족 친지와의 만남은 자제해달라는 게 정부의 요청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는데 사실상 기존 지침 유지입니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6명까지 가능해졌는데요. 이번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3주간 적용됩니다. 미꾸라지처럼 단속을 피해 불법 영업을 하던 노래주점이 적발됐습니다. CCTV를 통해 경찰이 출동하면 손님들을 대피시키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는데 경찰이 주변을 봉쇄해 불법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늦은 밤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8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잠을 자던 주민 30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영도구에 무장애 놀이터가 조성됐습니다. 기존 놀이터의 시설물 대신 미디어 아트로 각종 놀이와 체험을 할 수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던 노래주점을 경찰이 급습했습니다. 그동안 수십여 차례 신고해도 미꾸라지처럼 단속을 피해왔지만 결국 꼬리를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경찰이 시내의 한 노래주점을 급습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문을 잠그고 버티자 급기야 119 소방대원이 출동해 문을 강제로 개방합니다. 불 다 켜세요. 지난 13일 밤 10시 30분쯤 몰래 영업을 하던 노래주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가게에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고 테이블에는 방금까지 영업을 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방 번호하고 이름 책상 다 확인하고 우리 업주분이죠? 아니야. 본인 요새 지금 관리해서 손님 받고. 아니, 외초로 그냥. 이 업소는 미리 연락을 해온 손님들만 받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노래주점은 모두 89건의 불법 영업 신고가 접수됐지만 단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경찰 출동을 확인하면 손님들을 도주시키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겁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구대 인력을 총동원해 주변을 봉쇄하고 쪽문까지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주점 내부와 옥상 등에서 26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종업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네,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이 늘어난 것 이외에는 사실상 기존 지침은 유지되는 수준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추가 확산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6일부터는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 패스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17일부터 3주간 유지되는데 부산시는 정부 지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2주 뒤에는 설 연휴라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전파가 극대화될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위험이 전면화되는 시기이기에 이번 위기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 보다 보수적으로 부산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8일부터 100명대. 확진자 규모는 다소 줄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지역 내에서 꾸준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14일 0시 기준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 31명이 추가됐고 누적 확진자는 176명으로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설 연휴가 코로나 재확산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고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난 13일 밤 11시 30분쯤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8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30여 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와 소방관을 투입해 30여 분 만에 불을 진화했습니다. 경찰은 집주인 A씨가 곰국을 끓이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둔 채 잠이 들었다는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4일 오전 6시 30분쯤 사상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0대 A씨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방서 추산 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에 따르면 가스난로 불씨가 침구에 옮겨 붙자 A씨가 물을 뿌려 껐지만 재발화하면서 화재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유명 보디빌더가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A씨는 탈의실 내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회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복원해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4일 오전 8시 30분쯤 좌천 고가도로 위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수정터널에서 내려오던 레미콘 차량이 차량 넉 대를 잇따라 추돌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해운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타설 중인 콘크리트가 도로에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지나가던 20대 남성이 뜨거운 콘크리트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운대구는 해당 공사장의 공사 중지와 안전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도구 장애인복지관의 무장애 놀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영도구 장애인복지관은 국제 라이온스 클럽 335A 지구 제4지역의 후원을 받아 지하 1층에 라이온스 콩콩팡팡 놀이터를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놀이터는 장애와 상관없이 연간 3,000명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기존 놀이터의 시설물 대신 미디어 아트로 각종 놀이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서구 꽃마을이 화사한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핑크빛으로 칠해졌고 복잡하던 간판과 도로가 산뜻하게 정비됐습니다. 달라진 꽃마을에 장동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구 꽃마을에 새로운 이름 프로방스가 붙었습니다. 입구에는 커다란 대문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꽃마을 로고와 벽화가 마을 곳곳에 자리 잡았고 오래된 식당 건물들은 화사한 핑크빛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제각각이던 간판에도 꽃마을만의 디자인이 더해졌습니다. 돌출 간판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이게 간판이 이제 일체형으로 똑같이 하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깔끔하지. 그리고 도로 정비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이번에 새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놨어요. 등산객들 반응은 좋습니다. 한때 꽃을 재배하고 내다 팔던 꽃마을의 추억을 떠올리며 라벤더로 유명한 프랑스 관광지 프로방스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특히 꽃마을은 여러 등산로의 도착지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식당들이 이번 프로방스 사업으로 다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꽃마을에 꽃이 없어 아쉽다고 말합니다. 꽃마을에 사실 오면 꽃이 하나도 없어요. 들어오는 마을버스 입구부터 내원정서 입구까지 해가지고 좀 이렇게 화분이라도 도로가에 놔주시면은. 건물 도색과 간판을 정비한 1차 사업에 이어 앞으로 진행될 프로방스 사업에서 상인들은 마을 꽃길 조성과 함께 포토전 설치와 인근 시설과의 연계, 저녁 방문객을 위한 야간 조명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동의대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글 100일장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와 나의 유학생활, 그리고 나의 한국문화 체험기 이 두 개의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중국에서 온 유인윈 씨와 베트남의 우엔탄 비엔니 씨가 각 부분별 대상을 받았습니다. 또 캄보디아 출신의 썸니린 씨와 끔차이 씨가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영도군은 올해부터 190여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지역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태종로에서 해양로, 영선중에서 부산 영산고 등 8개 구간입니다. 또 감지해변과 중리를 연결하는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는 올해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본 실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복례산 터널은 오는 23년 착공될 전망입니다. 네, 부산 지역 241호 아너 소사이어티가 탄생했습니다. 주인공은 부산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임미정 대표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 행복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대표는 무료 급식단체 등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일시 또는 5년 내 기부를 약정하는 고액 기부자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의회는 동구청에 근무하던 공무원 11명의 소속을 의회로 옮기고 임용장을 수여했습니다. 의회는 동구의회 역할 강화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시의회 김삼수 의원이 동백 대리운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리운전 업계 역시 기존 택시나 배달 대행과 사정이 같다며 거대 플랫폼에 맞춰 부산시가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윤지영 의원은 반려동물 레포츠 페스타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곽동혁 의원은 지난 5년간 부산 지역 보행자 교통사고는 343명으로 일주일에 1명꼴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스템 구축과 관련 규정 개선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상채 의원은 부산시 최고장인 명예전당 설치와 상호 교류, 후학 양성 등의 제도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진구가 제4기 마을세무사 3명을 위촉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진구 마을세무사는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은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구청 세무일과를 방문하면 됩니다. 군은 돈을 들여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을 세무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14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올해 첫 번째 안건으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특위를 출범했습니다. 또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시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촉구하고 박람회 유치에 대한 의지를 공표했습니다. 이번 회기는 1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3일간 진행됩니다. 중구의회와 중구가 인사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양 기관 간 효율적 인사운영을 위한 목적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직원들의 정기 수시 인사 교류, 승진 불균형 해소 등이 담겼습니다. 영도구 남도여자중학교 뜨개질 동호회 학생들이 손수 만든 목도리를 신선동에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은 목도리 쉰개와 함께 겨울철 어르신들의 추위를 조금이나마 녹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신선동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목도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금정구가 공동주택의 전자투표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사업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동대표와 임원 선출, 관리규약 재개정 등 의사결정을 할 때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활용해 전자투표를 하면 구청이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신청은 공동주택 선거 10일 전까지 금정구청 건축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금정구가 SNS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금정구 SNS 서포터즈는 금정구의 지원을 받아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으로 금정구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9명이며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금정구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이 풍성한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 주제의 특별기획전 다이노소어를 다음 달 27일까지 개최하며 이와 연계해 과학 뮤지컬 공연과 특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룡 만들기 체험, 드로잉 로봇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메이커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부산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